먼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그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가 이게 항로 관리 또 사고에 대한 해경에서의 발빠른 그 대응의 부재에서 온 것인데 마치 낚시 어선의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업이 그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이 낚시업까지 죽이는 그런 소위 교각 사료에 소 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 이번 사고의 핵심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발생 자체는 결국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운행자들의 안전 운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고 발생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 안전 불감증이 이게 있는 거다. 철저히 더 그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 준 거 아십니까? 예. 12월 말에 연구 보고서 들어왔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영흥 수도 이용 선박의 운항 위험성은 2년 전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연말에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바 같이 이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통항 선박에 오고 가고 하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월 1평균 30에서 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조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이후에 2015년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 국립해양원 조사 이 보도자료 경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취한 조치가 뭔가요? 2015년 그 연구 용역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그런 권고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게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빠진 게 권고 자체가 그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섬이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다리가 있으면 바다가 폭이 넓다가 바다가 좁아지면 즉 섬과 섬 사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은 바닷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집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바닷물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바닷물이 불규칙하고 좁아지면 이 소용돌이가 심합니다. 그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그 다리 위에 무슨 배가 몇 미터 이상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경고음이 울리는 뭘 붙여놓는다든지 그걸 유도하는 어떤 유도등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그 수로가 너무 좁으면 항로를 일방로를 만들어서 지나만 가게 하고 우로 갈 적에는 이렇게 가고 좌로 갈 적에는 꼭 이쪽 선을 이용하도록 비행기도 그 갈 적에는 항로가 어디로 반드시 가고 올 적에는 어디로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 충돌 사고가 특히 바다는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배라는 것이 앞에 선수가 높습니다. 선미나 중간 부분보다도. 그래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는 물체가 보이지만은 가까이 옆에 접근해 있을 때는 조타실이나 선장실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무슨 그 낚시업에 대한 뭐 규제를 강화하고 자꾸만 낚시업 인허가에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해경과 해수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를 저는 못했다고 미리 그런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고 해경도 아까 우리 김성찬 의원님이나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나 지금 이기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고는 바로바로 즉시됐어요. 즉시가 됐는데 우리 해경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사고 이후에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분 후에? 한 20분쯤 후에 받았습니다. 골든 타임이 바닷물에 빠졌을 때 몇 분입니까? 아까 1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수온에 따라서는 다른데 아까 한두 시간 했습니다만 바다 수온이 7, 8도 평균 정도 되면 한 물밑의 3시간이 수온이 됩니다. 겨울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7도에서 10도 정도 됩니다. 입어도요 바닷물에 빠지면 거의 저초원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해경청장님은 그 보고하시는데도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 팀장인가요? 그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육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해경의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갖고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지 바닷물에 빠졌는데 바로 저초원이 와가지고 죽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출동하는 그 선박들도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무슨 양식장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뭐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13곳만 현재 전용 그게 있는 거죠? 23곳. 23곳이 있는데 금년에 20곳을 더 전용 계류장을 해달라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 예, 예, 이고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1.8km밖에 안 들어져 있는데 36분씩 걸리고 이렇게 출동해가지고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에서는 좀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을 곳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좀 철저히 하시고 해수부에서도 전국 현장을 좀 한번 남쪽 경남이나 그 남해 쪽 경남 쪽이나 인천 쪽이나 좀 가가지고 현장을 좀 둘러보셔가지고 예, 그건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곳을 좀 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또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그 필요한 시스템이나 장치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전국의 좁은 수로에 그 현장 실정에 맞는 그런 항로 표지 설치라든지 항법 제 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번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구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뼈아픈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구조 대응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들 느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구조 대응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현안 보고 때 말씀드린 현재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3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리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좀 수립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한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낚시 전용 선박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승선 정원 감축과
또 안전장비 정착 등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들도 추진해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좀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의원님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낚시어선 충돌 화면자에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해양경찰서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와 특수구조대에 편성된 구조대 인력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번 낚싯배 사고에 출동한 인천경찰서가 16명, 평택경찰서가 13명 등 22개 경찰서 및 특수구조대 총 37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지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가 1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해경에 질의를 했더니 화면과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즉 해상 상황의 가변성 그리고 구조 장비의 한계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이번 사고에서 여실히 나타났듯이 최초 신고 후 10분 이내에 구조대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지만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처럼 해상 상황에 따른 구조 제약을 받으면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해경이 설정한 골든타임이 1시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해양사고 발생 시 제때 구조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구조대 배치 상황에서는 해양사고 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셨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낚싯대 사고가 발생해서 영흥파출소에서 사고 지점까지 도착한 시간이 사고 접수 6시 5분에 접수된 후 6시 42분 즉 37분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영흥파출소에 구조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거점 파출소, 구조 파출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5개 파출소에 단 한 명의 구조 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조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선 파출소의 상시 구조 인력 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청장님, 이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향후 5년간 해경에 필요한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들 약 3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018년도에 증원 인력이 672명인데 이번 예산 확정 때 31억이 감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약 17%가 삭감됐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약 110명 정도가 축소된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번에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대폭 삭감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경청장님 그리고 장관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이후에 2015년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 국립해양원조사 이 보도자료 경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취한 조치가 뭔가요? 2015년 그 연구 용역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그런 권고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게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빠진 게 뭐 권고 자체가 그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섬이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다리가 있으면 바다가 폭이 넓다가 바다가 좁아지면 즉 섬과 섬 사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은 바닷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집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바닷물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바닷물이 불규칙하고 좁아지면 이 소용돌이가 심합니다. 그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그 다리 위에 무슨 배가 몇 미터 이상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경고음이 울리는 뭘 붙여놓는다든지 그걸 유도하는 어떤 유도등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그 수로가 너무 좁으면 항로를 일방로를 만들어서 지나만 가게 하고 우로 갈 적에는 이렇게 가고 좌로 갈 적에는 꼭 이쪽 선을 이용하도록 비행기도 그 갈 적에는 항로가 어디로 반드시 가고 먼저 그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그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가 이게 항로 관리 또 사고에 대한 해경에서의 발빠른 그 대응의 부재에서 온 것인데 마치 낚시 어선의 뭐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업이 그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이 낚시업까지 죽이는 그런 소위 교각 사료에 소 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 이번 사고의 핵심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발생 자체는 결국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운행자들의 올 적에는 어디로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 충돌 사고가 특히 바다는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배라는 것이 앞에 선수가 높습니다. 선미나 중간 부분보다도. 그래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는 물체가 보이지만은 가까이 옆에 접근해 있을 때는 조타실이나 선장실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무슨 그 낚시업에 대한 뭐 규제를 강화하고 자꾸만 낚시업 인허가에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해경과 해수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를 저는 못했다고 미리 그런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고 해경도 아까 우리 김성찬 의원님이나 우리 김종인 의원님이나 지금 이기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고는 바로바로 즉시 됐어요. 즉시가 됐는데 우리 해경 청장님께서는 보고를 사고 이후에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분 후에? 한 20분쯤 후에 받았습니다. 골든 타임이 바닷물에 빠질 때 몇 분입니까? 아까 1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수온에 따라서는 다른데 아까 한두 시간 했습니다만 바다 7, 수온이 8도 평균 정도 되면 물 한 밑에 3시간 수온이 됩니다. 겨울에 어느 정도 안전 운행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사고 정부라는 게 발생만 놓고 뭐예요?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 안전 불감증이 이게 있는 거다. 철저히 더 그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용역 준 거 아십니까? 예. 12월 말에 연구 보고서 들어왔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영흥 수도 이용 선박의 운항 위험성은 2년 전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연말에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바 같이 이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통항 선박에 오고 가고 하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월 1평균 30에서 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조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안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금은 7도에서 10도 정도 됩니다. 입어도요, 바닷물에 빠지면 거의 저초원으로 죽습니다.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해경차님은 그 보고 하시는데도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 팀장인가요? 그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육로를 해가지고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 해경의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갖고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지. 바닷물에 빠졌는데 바로 저초원이 와가지고 죽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출동하는 그 선박들도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무슨 양식장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뭐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13곳만 현재 전용 그게 있는 거죠? 23곳. 23곳 있는데 금년에 20곳을 더 전용 계류장을 해달라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